이번 강의는 표피 및 표피 부속기의 모반 및 종량에 대하여 알아보겠으며 8개의 카테고리로 나눠 진행할 것입니다. 먼저 표피의 모반 및 종량부터 시작하여 어펜디지 튜머, 표피 종량, 진피 및 피하 지방층의 종량, 멜라노사이트 오리진의 모반 양성 종량 및 악성 종량인 흑색종 그리고 림포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피의 모반 및 양성 종량을 일과하였으며 먼저 에피더말 니부스적 표피 모반을 알아보면 에피더말 니부스는 발생학적으로 엑토더말 디펙트에 의하여 대개 출생 후 1년 내에 발생합니다. 표피, 특히 호니 레이어의 과다 성장으로 인하여 황갈색의 사마귀 모양의 하마토마가 선상으로 발생합니다. 단발성 또는 다발성으로 발생하고 국소성 또는 전신성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피부의 장력선이나 블라시코 라인을 따라 나타납니다. 몸의 한쪽에만 병터가 있으면 편척 모반이라고도 하며 몸의 중앙선을 넘지 않습니다. 전신성인 경우 전신 표피 모반, 즉 시스테머타이즈드 에피더멀 니부스라고 하며 다수의 선상 병터가 광범위하게 발생합니다. 1배는 표피 모반의 염증 변형으로 가려움을 동반하는 염증이 만성적으로 지속되어 신부절제와 같은 치료가 필요합니다. 에피더멀 니부스는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지며 피부암이 가능하므로 크기가 갑자기 커지거나 결절 궤양이 생기면 악성 변화를 의심해야 합니다. 조직 소견은 확진에 중요하며 에피더멀 프로리프러티브 프로세스의 소견을 보입니다. 에피더멀 니부스 신드롬은 광범위한 표피 모반이 있는 경우 피부 이상과 더불어 뇌종양 등 중추신경계 이상, 골격계 이상, 심혈관계 이상, 비뇨생식계 이상 및 안과적 이상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니부스 코메도니쿠스는 흑색의 각질 마개가 박힌 구진과 모낭이 밀집되어 나타나며 보통 10세까지 발생합니다. 표피는 함입되고 하이퍼케라토시스와 아칸토시스를 보이며 확장된 필로시베시어스 포리클에 각질 마개가 박혀 있습니다. 지루각화증은 케라티노사이트로 구성된 사마귀 모양의 비교적 흔한 피부 양성 종양으로 우성유전하며 30대에서는 잘 생기지 않으나 40대 이후 증가하여 노인의 경우 수백 개가 있기도 합니다. 정확한 패소지네시스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조직 소견상 베루카의 소견을 보이나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주로 태양 노출 부위에 생기며 초기에는 피부색의 구진으로 시작하여 점점 검어지고 융기되어 사마귀 모양으로 변합니다. 대개 세이보리 케라토시스는 피부에 찰싹 달라붙은 형태를 취하며 왁시 어피어런스를 보이기도 하며 주로 표피에 국한되고 진피로 침투하지는 않습니다. 치료는 냉동 치료 또는 레이저 치료로 간단히 제거되며 출혈은 대개 없고 흉터를 남기지 않습니다. 레서 트레라사인은 드문 경우이지만 지루각화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내부 장기의 악성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세보리 케라토시스에 이어 클리어셀 아칸토마를 살펴보면 표피 내에 글리코젠이 축적되는 것이 특징인 표피에서 기원한 종양입니다. 대개 단발성으로 경계가 명확한 붉은색의 빛나는 구진 또는 결절이 발생하고 눌렀을 때 창백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개 경계가 분명하고
건선처럼 정식된 표피 내에 창백하게 염색되는 각질 형성 세포가 특징적이며 글리코젠이 풍부한 각질 형성 세포는 PAS 염색 시 두드러집니다. 치료는 냉동 치료 또는 레이저로 간단히 제거 가능합니다. 콘드로더마타이티스 노듈라리스 헬리시스 크로니쿠스는 단발성으로 앞통과 궤양을 동반한 결절이 귓바퀴에 생기는 만성 질환입니다. 변성된 콜라겐5가 표피 내로 제거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경우로 생각되며 통증이 심하고 자연 소실되지 않습니다. 압력을 줄이기 위해 도너츠 모양의 베개 등을 사용하도록 하며 국소 스테로이드 도포나 병변 내 스테로이드 주사, 레이저 치료가 정상 호전이나 병터의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수술적 제거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병터의 주변부에서 흔히 재발합니다. 에피더말 시스트는 피부의 에피더미스로 둘러싸인 케라틴과 그 부산물을 함유한 낭종으로 진피에 표면 표피세포가 정식한 결과 생깁니다. 진피 내에 있는 원형의 단단한 종양으로 크기는 직경 1에서 5cm이며 흔히 피부에 방구형 돌출물을 만들고 촉진 시 말랑말랑합니다. 중심부는 면포와 같은 개구부가 있으며 낭종을 압박하거나 절개하면 악취가 나는 치즈 모양의 지방질과 연관된 각질이 배출됩니다. 트리킬렌말 시스트는 보통 염색체 우성 유전하며 시스트 월은 모낭의 아웃루트 시스로부터 유래하므로 과립층이 없으며 낭종은 각질로 채워져 있습니다. 임상적으로 표피 낭종과 구별이 어려우며 단단한 둥근 결절로 가동성이 있으며 대개 다발성을 띠고 90%가 두피에서 발생하고 절개 제거하면 쉽게 제거됩니다. 밀리아는 1 내지 2mm 크기의 하얀 작은 표피 낭종으로 원발성으로 얼굴에 주로 생기지만 다른 질환에 의해 환부에 속발성으로 생기기도 합니다. 빌러스 헤어 또는 에크라인 글랜드에서 오리진하며 조직병리 소견상 작은 표피 낭종의 소견을 보입니다. 스테아토시스토마 멀티플렉스는 비교적 드문 질환으로 청년기에 시작되며 진피 내에 시베시어스 로비우를 함유한 시스트가 형성되는 질환입니다. 단단한 낭동성 구진이 진피 내에 있으며 크기는 직경 2에서 6mm 정도로 3cm까지도 커질 수 있으며 주로 가슴, 팔 등에 발생합니다. 피부면과 부착되어 있고 황색의 기름 같은 내용물이 있으며 보통 증상이 없으나 때로는 염증이 생기고 환홍되면 흉터를 남기고 치유됩니다. 더모이드 시스트는 털을 포함한 모낭, 피지샘, 땀샘 등 여러 피부 부속기를 포함하는 표피로 둘러싸인 시스트이며 출생 시부터 보이는 비교적 드문 질환입니다. 피하 낭종의 크기는 직경 4cm 정도이며 신체의 정중선을 따라 발생하고 눈썹 바깥 3분의 1 지점과 두피에 호발합니다. 보통 피하에 존재하고 새끼를 통해 치즈 같은 물질이 배출되고 털 덩어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루악티브 빌러스 헤어 시스트는 빌러스 헤어 포리클의 결함으로 인해 생기는 질환으로 케라틴과 빌러스 헤어를 함유한 편평상피 세포로 둘러싸인 낭종입니다. 매우 드문 질환으로 피부색의 모낭 구진으로 크기는 직경 3mm 정도이며 다발성입니다.
흉부에 호발하고 때로는 배, 팔다리에도 생기며 소아나 청년에서 호발합니다. 이어서 액티니 케라토시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액티니 케라토시스는 솔라케라토시스라고도 불리며 프리캔서러스 리전으로서 10년 동안 10%에서 스쿼머스 셀 칼시노마로 발전하고 라이프타임 동안 18%에서 스쿼머스 셀 칼시노마로 진행됩니다. 액티닉은 선 익스포즈가 원인임을 시사하고 케라토시스는 두터워진 스케일리 리전을 뜻하며 자외선에 의해 발생합니다. 손상받은 케라티노사이트가 빠르게 증식하나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을 침투하지는 않은 상태로 원인은 TP53 진 뮤테이션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자외선에 의해 케라티노사이트의 TP53 진에 데미지가 생겨 TP53 프로테인 프로덕트가 뮤테이션 되는 것이 원인으로 봅니다. 액티니 케라토시스의 53%에서 P53 뮤테이션이 발견되고 액티니 케라토시스에서 발생하는 스쿼머셀 칼시노마의 80%에서 P53 뮤테이션이 관찰됩니다. 태양광선에 장기간 노출한 백인 남성에서 호발하며 주로 얼굴 아래 입술 손등에 잘 생깁니다. 임상 양상은 다양하여 평평하거나 두터워진 구진 또는 판의 형태를 보이거나 희거나 노랗게 보일 수 있고 스케일리 또는 왈티 서피스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매우 어드히어런트하여 제것이 피가 나기도 하고 대개 증세가 없지만 텐더니스가 있을 시 캔서로 발전함을 시사합니다. 감별해야 할 질환으로는 스쿼머셀 칼시노마, 시보리 케라토시스, 렌티고 멜리그나 등이 있으며 조직 검사 소견으로 감별 가능합니다. 치료는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고 태양 노출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며 토피컬 레티노이드의 도포, 페이시얼 필링, 레이저 등을 시행합니다. 액티니 케라토시스에 이어 알제니 케라토시스를 살펴보면 비소는 호흡기와 위장, 심장, 중추신경계의 마비, 난청 등을 유발하고 살충제, 제초제, 비료, 퇴비, 해산물 등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소각화증은 공장 근로자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에서 많이 발생하며 손바닥과 발바닥에 주로 생기고 점상의 구진각화를 특징적으로 보이는 수백 개의 개별 병터가 발생합니다. 비소는 각화증뿐만 아니라 편평세포암, 기저세포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에노이드 파퓰로시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기에 발생하는 상피 내암종에는 에리스로플라지아 어버 큐에일랏, 보웬스 디지즈, 그래뉴로마 아뉬레아가 있습니다. 보에노이드 파퓰로시스는 이름이 양성 질환임을 시사하는 것과는 달리 병리조직학과 예후 측면에서 캔서로 분류합니다. 보에노이드 파퓰로시스는 주로 성적으로 활동이 왕성한 성인에서 호발하며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 감염이 병터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미루어 이 바이러스가 원인 중 하나라고 추측합니다. 임상적으로 분홍색이나 자주색의 평평한 구진이 특징적이며 구진의 표면은 유두 모양, 비늘 모양을 띠거나 매끄럽습니다. 구진의 수는 여러 개부터 무수히 많을 수도 있고 서로 융합하기도 합니다. 호발 부위는 남성의 엄경, 귀두 및 여성의 언문, 항문 주위입니다. 진단은 특징적인
병터 모양과 상핀의 상피 세포암의 조직학적 소견을 보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침륜성암을 암시하는 것으로 딱지 개양 출혈 발생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케라토 아칸소마는 양성 상피 종양으로 모낭 상부에서 오리진하며 수개월 내에 빠르게 성장합니다. 태양 노출부에서 호발하며 자연 소실되지만 잘 분화된 편평 상피 세포암으로 관주하기도 하므로 수술적 제거가 필요합니다. 조직 소견상 각질로 가득 찬 분화구 형태가 특징입니다. 보웬스 디지즈는 일광 노출 부위와 비노출 부위에 모두 발생하며 머리와 목이 호발 부위이고 다음으로 팔다리에 자주 발생합니다. 병터의 모양은 주변과 경계가 명확하며 붉은 반이 서서히 각화하거나 딱지나 궤양으로 변합니다. 보웬스 디지즈의 원인은 첫째,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이며 비소 중독이나 방사선 및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가 관여합니다. 조직 소견상 표피 전층에 걸쳐 세포의 변화가 일어나나 기저막은 보존됩니다. 각질 형성 세포의 극성이 소실되고 비정형 유사 분열이 동반되며 표피층이 마치 바람에 쓸려 나간 듯 흔들리는 모양을 보입니다. 예후는 양호한 편이며 5% 이하에서 침륜 편평 세포암으로 진행하며 전이는 매우 드뭅니다. 에리스로플라지아 어버큐에일라트는 보웬스 디지즈와는 달리 글랜스 및 프레퓨스의 이너 서피스에 발생하며 경계가 명확한 붉은 병변으로서 폐인은 없으나 이후 궤양 및 동통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캔서 프리커스 리전으로 10에서 33%에서 스쿼머스 셀 칼시노마로 발전할 수 있으며 자연 소실되지 않습니다. 피부 양성 종양 중 마지막으로 파젯 디지즈를 알아보겠습니다. 파젯 디지즈는 유방의 내재암과 동반된 맘마리 파젯 디지즈와 유방암과 연관이 없는 익스트라 맘마리 파젯 디지즈로 구분합니다. 맘마리 파젯 디지즈는 니플 에피더미스를 침범하는 인사이투 칼시노마이며 임상적으로 섭진의 양상으로 스케일리 이치 에르세마토스 리전의 소견을 보입니다. 브레스트 캔서의 1에서 2%를 차지하고 평균 나이는 63세로 다른 유방암에 비해 5세 정도 많습니다. 맘마리 파젯 디지즈는 바이옵시를 통해 진단하게 되며 대개 락티페리어스 덕트의 덕탈 칼시노마인 사이트에서 유래합니다. 90%에서 덕탈 칼시노마인 사이트 또는 인필트레이팅 칼시노마를 가지고 있으며 50%에서 팔페이블 매스를 촉진할 수 있고 팔페이블 매스를 가진 90%에서 인베이시브 칼시노마로 진단받습니다.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며 유방절제술과 림프절 제거를 시행해야 합니다. 익스트라맘마리 파젯 디지즈는 아포크라인 글랜드가 있는 피부에서 발생하는 드문 인트라에피세리얼 아데노칼시노마입니다. 일반적으로 언더라인 캔서가 없으나 내부 장기암을 동반하는 경우도 약 20% 정도이며 치료가 어려운 이유는 병터가 여러 곳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기저암이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임상 양상은 파젯병의 피부 증상과 유사하여 가려움증, 자결감, 통증을 동반하는 붉고 때로는 비늘을 한
반점 또는 판이 특징입니다. 대부분 여성의 외음부에서 호발하며 남성의 경우 항문 주위에 잘 생깁니다. 조직 병리소견상 표피 내의 파제트셀을 발견하여 확진할 수 있으며 치료는 수술적 제거, 방사선 치료 등을 시행합니다. 본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광역동 치료의 사진입니다. 이제 표피의 양성 종양에 이어 악성 종양을 공부해 보겠으며 기저세포암과 편평세포암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베이잘셀 칼시노마는 피부암 중 가장 흔하며 대개 잘 낫지 않는 소어의 형태를 취하고 태양 노출이나 선텐 같은 자외선 노출에 의해 발생합니다. 90%는 두경부에서 발생하며 1% 이내로 드물게 재발합니다. 국소적인 조직 파괴가 대부분이며 진단은 스킨 바이옵시를 하여 진행합니다. 여러 서브 타입으로 나누고 흔한 타입인 나줄라 타입과 슈퍼피셜 타입은 예후가 좋으며 나줄라 타입에 비해 인필트러티브 타입과 몰픽 타입은 진피로 깊이 침투함으로 상대적으로 예후가 나쁩니다. 치료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주로 수술적 제거를 시행하고 모스 수술은 캔서 마진의 암세포를 완전히 제거 후 봉합하는 수술로 수술 시간이 수시간 동안 오래 걸리지만 치료 성공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사진은 본원에서 시행한 모스 마이크로그래픽 서저리의 사진입니다. 다음으로 표피의 악성 종양 중 스쿼머셀 칼시노마를 알아보면 스쿼머셀 칼시노마는 피부암 중 베이잘셀 칼시노마에 이어 두 번째로 많으며 약 20%를 차지합니다. 스쿼머셀 칼시노마는 자연 발생하기보다는 정구성 병터인 광선각화증이나 보웬병에서 발생합니다. 돌연 변이된 케라티노사이트는 빠르게 성장하여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을 파괴하여 더미스로 침투합니다. 태양 노출은 가장 큰 리스크 팩터이며 지구 위도가 10도 정도 적도에 가까울수록 스쿼머셀 칼시노마의 발생은 2배로 증가합니다. 백인 및 모발과 홍채의 색깔이 옅을수록 고발하며 야외 활동을 많이 하여 태양 노출이 많으면 리스크가 올라갑니다. 대개 광선각화증이나 보웬병에서 속발하지만 자외선 중 UVB 노출 시 빈도가 증가하여 P53 프로테인의 뮤테이션이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얼서 등의 반응식 증가하며 방사선이 누적 시 증가합니다. 굴뚝 청소부 및 방적공에서 편평상피 세포암이 잘 생기며 비소와 같은 화학물질 및 휴대난로와 같은 열성 손상에서도 증가합니다.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 및 면역 억제된 환자에서 리스크가 증가하여 콩팥 이식 환자나 림프종 환자에서 면역 억제제 치료 시 인시던스가 증가합니다. 진단 시 평균 나이는 72세이며 나이가 증가할수록 어그레시브는 증가합니다. 베이잘셀 칼시노마에 비해 메타스타시스가 흔하고 75%에서 헤드앤넥에 발생합니다. 스쿼머셀 칼시노마는 주로 점점 커지는 인설성의 홍반으로 나타나며 대개 기존의 광선각화증에서 속발합니다. 수개월간 걸쳐 커지고 간혹 동통이 있으며 궤양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주로 태양 노출 부위에 생기고 크기는 수cm까지 커지기도 합니다.
베이젤 칼시노마와는 달리 스쿼머셀 칼시노마는 메타스타시스 리스크가 높으며 75%에서 헤드앤넥에 생기고 헤드앤넥에 생기는 경우 훨씬 더 어그레시브합니다. 스쿼머셀 칼시노마의 조직 소견으로 스쿼머셀 칼시노마는 진피로 증식하는 에이티피컬 케라티노사이트의 불규칙한 덩어리로 구성된 종양으로 나타납니다. 스쿼머셀 칼시노마는 2%에서 메타스타시스합니다. 주로 입술 같은 점막에 생기거나 크기가 2cm 이상일 때 메타스타시스가 더 잘되며 4mm 이상 두께이거나 조직 소견이 poorly differentiation 된 경우 전이가 더 흔합니다. 또한 흉터, 만성궤양에서 속발하거나 선텐과 같은 자외선 조사를 받은 경우 그리고 organ transplantation 후 이뮤노서프레시브 세라피를 받은 경우 스쿼머셀 칼시노마가 65배 더 잘 생깁니다. 치료는 수술적 제거이며 사진은 본원에서 시행한 모스 마이크로그래픽 서저리 사진입니다. 이제까지 표피 및 표피 부속기의 모반 및 종양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며 유튜브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